한강에서 벌어진 끔찍한 사고,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이 있었습니다. 거대한 조직의 치밀한 은폐 공작으로 모든 것이 묻혀버렸죠. 하지만 한 할아버지와 손녀 남매, 그리고 용기 있는 여성이 나섰어요. 물조차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어떻게 변했을까요? 과연 이들이 거대한 권력에 맞서 진실을 밝혀낼 수 있을까요? 분노가 정의로,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세마는 창가에서 한강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물살이 햇빛에 반짝이며 흘러가고 있었죠. 손녀 지우가 뒤에서 조용히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창문 닫아주세요. 지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마는 천천히 창문을 닫았어요. 8살 지우와 10살 준호는 물소리만 들어도 몸을 움츠렸습니다. 준호야, 학교에서 수영 수업 또 빠졌다면서요. 네, 할아버지. 못 가겠어요. 준호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마는 아이의 어깨를 가만히 쓰다듬었어요. 거실 한편에는 구명조끼가 쌓여 있었습니다. 예전에 유람선에서 쓰던 것들이었죠. 세마는 매일 그것들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어요. 아이들아, 강변 산책이라도 갈까요? 싫어요, 할아버지. 지우가 고개를 흔들었습니다. 아이들은 강가 근처는 절대 가려 하지 않았어요. 세마는 서랍에서 오래된 항해일지를 꺼냈습니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는 빼곡한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날씨, 승객수, 운항 시간이 정성스럽게 기록되어 있었죠. 할아버지, 그건 뭐예요? 준호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배를 운전할 때 쓰던 일기장이에요. 배가 무서워요. 지우가 몸을 떨었습니다. 세마는 일지를 다시 서랍에 넣었어요. 냉장고에는 배달 음식 용기만 가득했습니다. 세마는 요리할 마음이 나지 않았어요. 아이들도 별로 먹으려 하지 않았죠. 할아버지, 유람선 타러 갈까요? 세만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안 돼요. 물은 무서워요. 준호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세마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저녁이 되면 아이들은 방 안에만 있었습니다. 텔레비전 소리만 조용히 흘러나왔어요. 세마는 혼자 거실에 앉아 강을 바라봤죠. 지우야, 놀이공원 갈까요? 물놀이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놀이기구만 있어요. 그럼 가요. 지우가 조금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계획은 취소됐어요. 아이들이 갑자기 아프다고 했거든요. 세마는 매일 학교에서 연락을 받았습니다. 체육 시간에 또 빠졌다는 내용이었어요. 수영은 물론이고 운동장 스프링클러만 봐도 아이들은 도망쳤죠. 선생님,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적응을 못해서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도와주세요. 선생님은 이해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마는 답답했어요. 밤이 되면 강에서 바람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은 그 소리만 들어도 이불을 뒤집어 썼어요. 세마는 라디오를 틀어 다른 소리로 덮어주었죠. 할아버지, 왜 강소리가 무서울까요? 지우가 잠자리에서 물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지우야. 할아버지도 모르겠어요. 세마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정말 모르겠었거든요. 다음 날 세마는 항해일지를 다시 펼쳤습니다. 아내가 마지막으로 탔던 날의 기록을 찾아봤어요. 날씨는 맑았고 바람은 약했다고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요. 날씨가 좋았는데. 세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그때 준호가 다가왔어요. 할아버지, 뭐가 이상해요? 아니에요, 준호야. 그냥 옛날 생각을 했어요. 세마는 일지를 덮었습니다. 아이들 앞에서는 보이고 싶지 않았어요. 오후에 세마는 강변을 혼자 걸었습니다. 선착장 쪽에서 사람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새로운 직원이 온 것 같았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마는 문득 멈춰 섰습니다. 아내가 즐겨 입던 옷 색깔과 같은 꽃이 강변에 피어 있었거든요. 여보, 아이들이 물을 무서워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세만이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꽃잎을 흔들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아이들이 창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커튼은 꼭 닫혀 있었어요. 할아버지, 언제 오세요? 지우가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금 왔어요. 뭐 하고 있었어요? 그냥 있었어요.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나가면 늘 불안해했습니다. 혼자 남는 게 무서웠거든요. 저녁을 먹으며 세마는 아이들을 살펴봤습니다. 예전보다 말수가 줄었고 웃음도 없었어요. 내일 마트 갈까요? 맛있는 거 사러요. 네, 할아버지. 준호가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세마는 뭔가 더 해줘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방법을 모르겠었죠. 그날 밤 세마는 다시 항해일지를 펼쳤습니다. 매일 같은 페이지를 들여다봤어요. 선착장에 새로운 환경미화원이 나타났습니다. 유미경이라는 이름표를 단 여자였어요. 미경은 일찍부터 강변을 청소하기 시작했죠. 안녕하세요. 미경이 지나가는 세만에게 인사했습니다. 아, 네. 안녕하세요. 세만이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오랜만에 들어보는 밝은 목소리였죠. 미경은 물에 떠다니는 쓰레기를 건져내고 있었습니다. 긴 막대기로 조심스럽게 하나씩 건졌어요. 위험하지 않나요? 세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괜찮아요. 익숙해서요. 미경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세만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어요. 집에서 지우와 준호가 창문 틈으로 내다보고 있었습니다. 선착장에서 일하는 미경이 보였거든요. 할아버지, 저 아줌마 뭐예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강을 깨끗하게 만드는 일이에요. 강에 들어가요? 준호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밖에서 해요. 세만이 설명해 주었어요. 아이들은 안심한 듯 고개를 끄덕였죠. 미경은 구명왕과 계류줄도 점검했습니다. 하나씩 만져보며 상태를 확인했어요. 세만은 그 모습이 익숙해 보였죠. 구명안이 몇 개예요? 준호가 창문에서 세고 있었습니다. 하나, 둘, 셋. 지우도 함께 세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선착장을 이렇게 자세히 본 건 처음이었죠. 12개예요, 할아버지.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맞아요, 준호야. 잘 세웠어요. 세만이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들의 표정이 조금 밝아졌죠. 며칠 뒤 미경이 유실물 보관함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오래된 물건들이 하나씩 나왔어요. 그때 반짝이는 게 눈에 띄었죠. 이건 브로치네요. 미경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예쁜 나비 모양의 브로치였어요. 세만이 그때 지나가다가 그것을 봤습니다. 그 순간 온몸이 굳어졌어요. 잠깐만요. 세만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네, 무슨 일이세요? 미경이 돌아봤어요. 그 브로치 좀 보여주실 수 있나요? 세만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경은 브로치를 조심스럽게 건네주었어요. 세만은 브로치를 손에 쥐고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아내가 즐겨 차던 것과 똑같았어요. 혹시 이거 아시는 거예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잃어버린. 세만이 말끝을 흐렸습니다. 미경은 그 표정을 보고 더 묻지 않았어요. 가져가세요. 주인을 찾았으니까요. 미경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만이 브로치를 주머니에 넣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이 무거웠죠. 그날 저녁 세만은 브로치를 손에 쥐고 앉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할아버지가 뭔가 다르다는 걸 느꼈어요. 할아버지, 괜찮아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네, 괜찮아요. 세만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는 슬퍼 보였죠. 다음 날 미경은 안전교육 표지판을 새로 붙이고 있었습니다. 물에 빠졌을 때 대처 방법이 그림으로 그려져 있었어요.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무서워하면서도 궁금해했어요. 저건 뭐예요, 할아버지? 준호가 물었습니다. 물에서 안전하게 지내는 방법이에요. 배워야 해요? 지우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언젠가는 배워야 해요. 하지만 무서우면 천천히요. 세만이 부드럽게 말했어요. 미경은 표지판을 다 붙이고 주변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꼼꼼하고 세심한 모습이었어요. 저 아줌마는 왜 그렇게 열심히 해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중요한 일이니까 그럴 거예요. 세만이 답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해가 질 무렵 강변에 노을이 붉게 물들었습니다. 미경이 하루 일을 마치고 정리하고 있었어요. 세만은 브로치를 만지작거리며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했어요. 할아버지, 집에 들어가요. 지우가 세만의 손을 잡았습니다. 네, 들어가요. 세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날 밤부터 아이들은 잠자리에서 선착장 불빛을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무서우면서도 궁금했거든요. 할아버지, 불빛이 예뻐요. 지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지우야. 세만도 함께 불빛을 바라봤어요. 오랜만에 마음이 조금 편해지는 기분이었죠. 미경은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일을 했습니다. 성실하고 꼼꼼한 모습이었어요. 세만은 그런 미경을 보며 뭔가 익숙한 느낌을 받았죠. 저 사람 예전에 봤던 것 같은데요. 세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점점 선착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미경이 하는 일을 지켜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구명안이 하나 더 늘었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요? 잘 봤네요. 세만이 칭찬해 주었어요. 아이들이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꼈죠. 급변풍 경보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며 바람이 거세졌어요. 위험합니다. 강에서 즉시 대피하세요. 확성기에서 안내 방송이 나왔습니다. 세만은 창문으로 강을 내려다봤어요. 할아버지, 무슨 소리예요? 지우가 무서워하며 물었습니다. 바람이 세게 불어서 조심하라는 거예요. 세만이 설명해 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이 불안했죠. 그때 강 위에 작은 낚시보트가 보였습니다. 파도에 흔들리며 위험해 보였어요. 저 배 괜찮을까요? 준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만이 자세히 보니 배가 심하게 기울고 있었습니다. 곧 뒤집힐 것 같았어요. 큰일이네요. 세만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때 낚시보트가 완전히 뒤집혔어요. 사람이 물에 빠졌어요. 아이들이 소리쳤습니다. 물속에서 사람이 허우적거리고 있었어요. 선착장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휴대폰으로 촬영만 하고 있었어요. 누가 좀 도와주세요. 물에 빠진 사람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때 미경이 달려왔습니다. 구조줄을 들고 있었어요. 뒤로 물러나세요. 미경이 사람들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리고 주저없이 강으로 뛰어들었어요. 저 아줌마가 들어갔어요.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지켜봤어요. 세만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구명정이 있는 곳으로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어디 가요? 준호가 뒤따라 소리쳤습니다. 잠깐만 있어요. 세만이 급하게 말하고 나갔어요. 구명정 시동을 걸려고 했지만 손이 떨렸습니다. 오랜만이라 익숙하지 않았어요. 됐나요? 미경이 물속에서 소리쳤습니다.
물에 빠진 아이를 끌어안고 있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세요. 세만이 다시 시동을 걸었습니다. 다행히 엔진이 돌아갔어요. 구명정이 천천히 물속의 미경에게 다가갔습니다. 세만은 조심스럽게 운전했어요. 아이부터 올려주세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물에 빠진 건 초등학생 정도의 아이였어요. 세만이 아이를 끌어올렸습니다. 아이는 의식이 있었지만 많이 놀란 상태였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세만이 아이를 달래며 말했습니다. 이번에는 미경을 끌어올렸어요. 미경의 팔에 오래된 흉터가 보였죠. 다쳤어요? 세만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옛날 상처예요. 미경이 답했습니다. 하지만 숨이 많이 찼어요. 구명정이 선착장에 도착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어요. 구급차 불렀어요. 누군가가 소리쳤습니다. 곧 구급차 사이렌 소리가 들렸어요. 구조된 아이는 병원으로 실려갔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어요. 고맙습니다. 미경이 세만에게 말했습니다.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먼저 뛰어들어 주셔서요. 세만이 답했어요. 미경의 용기에 감동했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만은 아이의 가방을 보게 됐습니다. 이름표에 익숙한 성이 적혀 있었어요. 이 아이 혹시... 세만이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내가 가르쳤던 제자의 성과 같았거든요. 할아버지, 무서웠어요. 지우가 달려와서 안겼습니다. 이제 괜찮아요. 세만이 아이를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은 복잡했죠. 그날 밤 현장 CCTV가 모든 과정을 기록했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뉴스에서도 방송됐어요. 용감한 시민들이 아이를 구조했습니다. 뉴스 앵커가 말했어요. 세만과 미경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죠. 할아버지가 나왔어요. 준호가 신나게 말했습니다. 정말 멋있어요. 지우도 박수를 쳤어요. 세만은 부끄러워했죠. 하지만 세만의 마음 한편에는 다른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내의 사고와 오늘 일이 자꾸 겹쳐 보였거든요. 그때도 이런 상황이었나요? 세만이 혼잣말을 했습니다. 아이들은 듣지 못했어요. 미경도 집에 돌아가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오늘 구조 과정에서 옛 기억이 떠올랐거든요. 이제 말해야 할 때인가요? 미경이 중얼거렸습니다. 오랫동안 숨겨왔던 진실을 말이에요. 그날 밤 세만은 브로치를 다시 꺼내봤습니다. 오늘 일로 더욱 선명해진 기억들이 있었어요. 강에서 달빛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조용하지만 뭔가 변화가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 세만을 찾아왔습니다. 얼굴이 심각해 보였어요. 할 말이 있어서 왔어요. 미경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차라도 드릴까요? 세만이 미경을 거실로 안내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숙제를 하고 있었죠. 사실 저는 예전에 해양경찰이었어요. 미경이 입을 열었습니다. 해양경찰이요? 세만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구조대에서 일했어요. 그런데 미경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세만은 뭔가 중요한 이야기일 거라고 느꼈어요. 부인이 돌아가신 그날 제가 현장에 있었어요. 미경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세만은 온몸이 굳어졌어요. 뭐라고요? 구조 작업에 참여했어요. 하지만 너무 늦었죠.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세만은 할 말을 찾지 못했어요. 그날 유람선은 정원을 초과한 상태였어요. 미경이 계속 말했습니다. 정원 초과요? 그런 얘기는 못 들었는데요. 세만이 당황하며 말했어요. 안전방송도 제대로 안 됐어요. 장비가 고장났다고 했어요. 그런 일이 있었나요? 세만이 믿기 어렵다는 듯 물었습니다. 구명조끼는 도난 방지 케이블로 묶여 있었어요. 긴급 상황에 바로 쓸 수 없게요. 미경의 증언이 계속됐습니다.
세만은 점점 충격을 받았어요. 돌풍이 불면서 배가 기울기 시작했어요. 그때 부인이, 미경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아내가 어떻게 됐나요? 세만이 간절하게 물었어요. 끝까지 아이들을 구하려고 했어요. 난간에 구명줄을 묶어서 아이들을 고정시켰어요. 그래서요? 본인은 물에 휩쓸렸어요. 아이들을 구하느라. 미경이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세만도 눈물이 났어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못 들었죠? 세만이 분노하며 물었습니다. 운영사에서 모든 걸 숨겼어요. 구조 호출도 일부러 늦췄어요. 무슨 소리예요? 무전 채널을 바꿔서 시간을 끌었어요. 그 사이에 증거를 없앴고요. 미경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CCTV 기록도 삭제했어요. 저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어요. 세만은 분노로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럼 제가 알고 있던 건 다 거짓이었나요? 기상이변과 승객 부주의로 결론 지었어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미경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신은 왜 가만히 있었어요? 세만이 화를 내며 물었어요. 보고서를 올렸어요. 하지만 윗선에서 묵살당했어요. 그래서 그냥 포기했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계속 싸웠어요. 하지만 혼자서는 한계가 있었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만은 자리에서 일어나 방 안을 걸어 다녔어요. 분노와 충격이 밀려왔죠. 그럼 아내는 왜 죽었나요? 정말 왜요? 세만이 소리쳤습니다. 아이들이 방에서 나올까봐 목소리를 낮췄어요. 탐욕 때문이에요. 돈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어요. 미경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증거가 있어요? 있어요. 제가 몰래 보관해 뒀어요. 미경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뭐예요? 당시 운항일지와 구조대 보고서예요. 세만이 서류를 받아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건 왜 안 나왔죠? 압수수색 전에 제가 빼돌렸어요. 언젠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해서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세만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자신의 항해일지와 다른 부분이 많았죠. 시간이 조작되어 있네요. 맞아요. 실제보다 출항 시간을 늦게 기록했어요. 왜요? 안전 점검을 했다고 우기려고요. 실제로는 점검 없이 바로 출항했어요. 세만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사실을 왜 이제서야 말해요? 용기가 없었어요. 그리고 증명할 방법도 없었고요. 지금은 다르다는 거예요? 오늘 구조 작업을 보면서 확신했어요. 이제는 말해야 한다고요. 미경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세만은 아내의 브로치를 꺼내 보았어요. 이제 모든 게 달라 보였죠. 아내는 영웅이었군요. 맞아요. 진짜 영웅이었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함께 싸워요. 이번에는 제대로요. 미경이 세만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세만도 마음을 굳혔어요. 좋아요. 시작해봅시다. 세만이 주먹을 쥐었습니다. 이제 정의를 위한 싸움이 시작되는 거였어요. 미경이 다시 세만을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들을 보세요. 미경이 두꺼운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나요? 세만이 봉투를 받으며 물었어요. 당시 운항일지 원본이에요. 제가 몰래 복사해뒀어요. 미경이 설명했습니다. 세만은 조심스럽게 자료를 꺼내봤어요. 이거 진짜예요? 네, 운영사에서 공식 발표한 것과 완전히 달라요. 세만이 자료를 자세히 살펴봤습니다. 승객 수가 정원보다 훨씬 많았어요. 여기 보세요. 정원은 50명인데 승객이 70명이에요. 맞아요. 그날이 연휴라서 무리하게 태웠어요. 미경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구명 장비는 어떻게 됐나요? 여기 점검 기록이 있어요. 미경이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점검을 안 했다고 나와 있네요. 세만이 놀라며 말했어요. 조작된 기록에는 점검했다고 되어 있어요. 완전히 반대네요. 세만은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구조대 보고서도 있어요. 미경이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구조 신고가 언제 들어왔나요? 오후 2시 10분이에요. 하지만 공식 기록은 2시 반이에요. 20분이나 차이가 나네요. 세만이 화를 내며 말했어요. 그 20분 동안 증거를 없앴어요. 미경이 안타깝게 말했습니다. 세만은 자신의 항해일지를 가져왔어요. 미경의 자료와 대조해 봤죠. 제 기록과 완전히 달라요. 보험사 보고서도 거짓이에요. 미경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습니다. 언론 보도까지 조작됐네요. 세만이 기사를 읽어보며 말했어요. 모든 게 미리 짜인 각본이었어요. 미경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때 준호와 지우가 거실로 나왔어요. 할아버지, 뭐 하세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아,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세만이 당황하며 답했어요. 할머니 얘기예요? 지우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세만은 잠시 망설였어요. 그리고 결심했죠. 그래요, 할머니 얘기예요. 할머니가 어떻게 됐는지 알려주세요. 준호가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세만은 아이들을 무릎에 앉혔어요. 할머니는 다른 사람들을 구하려다가 하늘나라에 가셨어요. 영웅이었다는 거예요? 지우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네, 정말 영웅이었어요. 세만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습니다. 그럼 왜 나쁜 사람들이 거짓말을 했어요? 준호가 화를 내며 물었어요. 돈 때문이에요. 책임지기 싫어서요. 세만이 솔직하게 답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진실을 말해야 해요. 지우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맞아요. 할머니를 위해서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경이 아이들을 보며 감동했어요. 정말 똑똑한 아이들이네요. 할머니를 닮았어요. 세만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미경이 물었어요. 모든 증거를 모아서 세상에 알려야죠. 세만이 결심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준비가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요. 아내를 위해서요. 세만이 브로치를 만지며 말했어요. 아이들도 도와줄 거죠? 미경이 준호와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네,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이들이 동시에 대답했어요. 고마워요, 아이들아. 세만이 아이들을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운영사와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네요. 미경이 걱정스럽게 말했어요. 무서워요? 세만이 물었습니다. 아니에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니까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도 있어요. 지우가 작은 손을 내밀었어요. 모두가 그 손 위에 손을 모았죠. 자, 이제 시작해봅시다. 세만이 힘차게 말했습니다. 진실을 위한 싸움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밤 세만은 오랜만에 편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의 짐을 덜어낸 기분이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영웅이라는 걸 알고 나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죠. 미경도 집에 돌아가며 안도감을 느꼈어요. 오랫동안 혼자 품고 있던 비밀을 털어놓은 거였거든요. 이제 진짜 싸움이 시작될 거였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함께였죠. 파트 6. 해양수산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보를 받고 수사를 시작한다는 내용이었어요. 정말로 수사가 시작되나요? 세만이 흥분하며 물었습니다. 네, 경찰과 합동으로 진행한다고 해요. 미경이 기쁘게 답했어요. 며칠 뒤 운영사 사무실에 압수수색이 들어갔습니다. 뉴스에서도 크게 보도됐어요. 할아버지, 텔레비전에 나왔어요. 준호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지우도 박수를 쳤어요. 수사팀은 운영사에서 삭제된 자료를 복구했습니다. 이중 장부와 조작된 기록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생각보다 증거가 많네요. 수사관이 미경에게 말했습니다. 당시에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많았어요. 미경이 답했어요. 증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수사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운영사 임원들이 하나씩 조사를 받기 시작했어요. 업무상 과실치사와 증거 은폐 혐의였죠. 우리는 절차를 지켰습니다. 운영사 대표가 변명했어요. 그럼 이 자료는 뭐예요? 검사가 증거를 보여줬습니다. 모르겠습니다. 대표는 계속 모른다고 했어요. 하지만 증거는 확실했습니다. 미경의 증언과 세만의 항해 일지가 결정적이었어요. 이제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에요. 변호사가 세만에게 말했습니다. 재판까지 얼마나 걸릴까요? 세만이 물었어요. 몇 달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래도 진실이 밝혀지는 거죠? 네, 분명히 밝혀질 거예요. 변호사가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법원은 운영사의 손해배상과 형사처벌을 함께 내렸어요. 사상 최대 규모의 배상금이었죠. 이길 줄 몰랐어요. 미경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당연한 결과예요. 세만이 미경의 어깨를 다독였어요. 운영사의 비밀 유지각서와 합의서도 모두 공개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속였는지 드러났어요. 정말 나쁜 사람들이었네요. 준호가 화를 내며 말했어요. 이제 벌을 받았으니까 괜찮아요. 지우가 달래며 말했습니다. 시민들도 분노에서 환호로 마음을 바꿨어요. 세만과 미경을 영웅으로 부르기 시작했죠. 우리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세만이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용기가 필요한 일이었어요. 기자가 답했어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강변 안전 규정이 전면 강화됐습니다. 정원 초과 운항이 완전히 금지됐어요. 이제 더 안전해졌어요. 미경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내가 원했던 일이에요. 세만이 브로치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아이들의 물 공포증도 서서히 풀리기 시작했어요. 할머니가 영웅이라는 걸 알고 나서였죠. 할아버지, 수영 배우고 싶어요. 지우가 용기를 내서 말했습니다. 정말요? 세만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할머니처럼 사람을 구하고 싶어요. 저도요. 준호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천천히 배워봅시다. 세만이 아이들을 안아주며 말했어요. 판결이 확정되고 나서 세만은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오랫동안 품고 있던 의문이 해결됐거든요. 이제 평화롭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만이 미경에게 말했어요. 정말 고생 많았어요. 미경이 답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예요. 혼자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이제 다 끝났으니까 괜찮아요. 미경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날 밤 세만은 아내의 브로치를 오랫동안 바라봤어요. 이제 정말 모든 게 끝난 것 같았죠. 여보, 이제 편히 쉬세요. 세만이 중얼거렸습니다. 브로치가 달빛에 반짝였어요. 파트 7. 세만은 한강 안전 아카이브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고의 교훈을 후세에 남기려는 거였어요.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미경이 적극 찬성했습니다. 같이 해주실 거죠? 물론이에요. 제가 구조 교육을 맡을게요. 미경이 기꺼이 동참했어요. 아카이브는 선착장 근처 작은 건물에 자리 잡았습니다. 시에서 공간을 제공해줬어요. 여기가 우리 사무실이에요. 세만이 아이들에게 보여줬습니다. 와, 정말 멋져요. 지우가 감탄하며 말했어요. 우리도 도와드릴게요. 준호가 의욕적으로 말했습니다. 아이들은 드론을 이용해서 안전 매뉴얼 영상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생각보다 솜씨가 좋았죠.
이렇게 찍으면 어때요? 준호가 드론을 능숙하게 조종했습니다. 우와, 정말 잘한다. 미경이 칭찬해줬어요. 선착장 안내판에는 과거 사고의 교훈이 새겨졌습니다. 세만이 직접 글을 썼어요. 안전은 모든 것보다 소중합니다. 안내판의 첫 문장이었어요. 할아버지가 쓴 글이 멋져요. 지우가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운영사 배상금은 모두 공공교육기금으로 전환됐어요. 더 많은 사람들이 안전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돈이 제대로 쓰이는 것 같아요. 세만이 만족스럽게 말했어요. 아내도 기뻐할 거예요. 미경이 공감하며 답했습니다. 강변 산책은 이제 가족의 일상이 됐어요. 아이들이 더 이상 무서워하지 않았거든요. 할아버지, 저기 물고기 봐요. 지우가 신나게 소리쳤습니다. 정말 많네요. 세만이 웃으며 답했어요. 수영 기초반에 등록할까요? 미경이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네, 하고 싶어요. 준호가 자신 있게 답했어요. 저도요. 지우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수영 수업 날 아이들은 조금 긴장했지만 잘 해냈어요. 물이 생각보다 따뜻해요. 지우가 놀라며 말했습니다. 무섭지 않아요? 세만이 걱정스럽게 물었어요. 아니에요, 재밌어요. 준호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9명 정도 정기 점검을 통과했어요. 세만이 직접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엔진 상태가 아주 좋네요. 점검관이 칭찬했습니다. 매일 확인하고 있어요. 세만이 뿌듯하게 말했어요. 아내의 브로치는 안내판 옆 작은 케이스에 전시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며 고개를 숙였어요. 할머니가 유명해졌어요. 지우가 기쁘게 말했습니다. 당연하죠. 영웅이니까요. 세만이 자랑스럽게 답했어요. 개관식 날에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시장님도 축사를 해주셨어요. 시민의 용기가 만든 소중한 공간입니다. 시장님이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세만과 미경, 아이들도 함께 박수를 쳤어요. 정말 뿌듯해요. 미경이 감동하며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에요. 세만이 앞을 내다보며 말했어요. 저녁에 가족들은 강변을 걸으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예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할아버지, 내일도 아카이브에 갈 거예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그럼요, 우리 일이니까요. 세만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는 드론 영상 더 찍을 거예요. 지우가 계획을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지우야. 세만이 아이를 안아주며 말했어요. 그날 밤 세만은 아내의 사진을 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해냈어요. 사진 속 아내가 미소 짓는 것 같았어요. 미경도 집에서 만족스러운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드디어 자신의 소명을 찾은 기분이었어요. 아이들은 꿈속에서도 수영하는 꿈을 꿨습니다. 이제 물이 무섭지 않았거든요. 한강 안전 아카이브는 이렇게 시작됐어요. 작지만 의미 있는 첫걸음이었죠. 파트 8 맵트 아우트 파이널 챕터즈 내러티브 아크 언드 이모셔널 레절루션 마지막 파트입니다. 시놉시스에 따르면 한강 모델이 전국 하천으로 확산, 미경은 민간 공공 연계 구조 훈련 설계, 세만은 은퇴 선장들을 모아 안전 네트워크 조직, 아이들은 학교 축제에서 구조 시연, 유람선 안전점수 공개 제도 제도화, 선착장의 기념 동판 설치, 동판의 기록과 용기가 물길을 바꿨다 문구, 강에 달빛이 비치고 배가 유유히 지나감, 아이들은 구명안을 점검하며 집으로 향함, 마지막 항해가 가족의 첫 산책으로 바뀜, 삼천자 분량으로 마무리해야 하고 감동적인 엔딩으로 마무리해야 합니다. 한강 안전 아카이브의 소문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비슷한 시설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부산에서 연락이 왔어요. 미경이 전화를 받고 세만에게 알려줬습니다. 정말요? 네, 우리 모델을 배우고 싶다고 해요. 세만은 기뻤습니다. 아내의 뜻이 더 널리 퍼지는 거였거든요. 전국 순회 교육을 해봐요. 좋은 생각이에요. 미경이 적극 찬성했어요. 미경은 민간과 공공기관이 함께하는 구조훈련 프로그램을 설계했습니다. 체계적이고 실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는 게 중요해요. 미경이 교육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경험자가 말하니까 설득력이 있어요. 세만이 칭찬했어요. 세만은 전국의 은퇴 선장들을 모아 안전 네트워크를 만들었습니다. 오랫동안 강과 바다를 지킨 사람들이었죠. 우리 경험을 나누는 거예요. 세만이 첫 모임에서 말했습니다. 좋은 일이에요, 세만 씨. 다른 선장들도 적극 동참했어요. 준호와 지우는 학교 축제에서 구조 시연을 선보이기로 했습니다. 친구들 앞에서 배운 것을 보여주려는 거였어요. 긴장돼요, 할아버지. 지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평소처럼만 하면 돼요. 세만이 격려해줬어요. 축제 당일 아이들은 완벽한 시연을 보여줬습니다. 친구들과 선생님들이 박수를 쳤어요. 정말 멋있어요. 친구들이 감탄했습니다. 우리도 배우고 싶어요. 다른 아이들도 관심을 보였어요. 정부에서는 유람선 안전점수 공개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승객들이 안전한 업체를 선택할 수 있게 된 거죠. 이제 투명하게 운영될 거예요. 공무원이 세만에게 설명했습니다. 아내가 바랐던 변화예요. 세만이 감동하며 답했어요. 선착장에는 기념 동판이 세워졌습니다. 시민들의 성금으로 만든 거였어요. 기록과 용기가 물길을 바꿨다. 동판에 새겨진 문구였습니다. 세만이 직접 썼어요. 멋진 문구네요. 미경이 감탄했습니다. 사실을 그대로 쓴 거예요. 세만이 겸손하게 말했어요. 제막식에는 많은 사람들이 참석했습니다. 아이들도 함께 했어요. 할아버지, 우리가 역사에 남은 거예요? 준호가 신기해하며 물었습니다. 그런 셈이죠. 세만이 웃으며 답했어요. 저녁이 되자 강의 달빛이 비치기 시작했습니다. 유람선이 유유히 지나가고 있었어요. 예전과 다르게 보여요. 지우가 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어떻게 다른가요? 세만이 물었어요. 더 평화로워요. 정말 그렇네요. 세만도 공감했습니다. 아이들은 하루 일과를 마치고 구명안을 점검했습니다. 이제 일상이 된 일이었어요. 하나, 둘, 셋. 지우가 세고 있었습니다. 모두 제자리에 있어요. 준호가 확인했어요. 잘했어요, 아이들아. 세만이 칭찬해줬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세만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와 지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말이에요. 할아버지, 뭐 생각해요? 지우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생각해요. 할머니도 기뻐하실 거예요. 준호가 말했습니다. 그럴 것 같아요. 세만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경도 함께 걸으며 이야기에 참여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가 생각나요. 그때는 상상도 못했죠. 세만이 답했어요. 이렇게 많은 변화가 일어날 줄이요. 함께해서 가능했어요. 세만이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아카이브 앞을 지나갈 때 불빛이 따뜻하게 비치고 있었습니다. 내일을 준비하는 모습이었어요. 내일도 바쁜 하루가 될 것 같아요. 미경이 말했습니다. 좋은 바쁨이에요. 세만이 답했어요. 집에 도착해서 아이들은 오늘 있었던 일들을 정리했습니다. 일기를 쓰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거든요. 할아버지, 우리도 항해일지 같은 거 써요. 지우가 노트를 보여줬습니다. 정말 좋은 생각이에요.
세만이 뿌듯해했어요. 그날 밤 세만은 아내의 브로치를 다시 한번 바라봤습니다. 이제는 슬픔보다 자랑스러움이 더 컸어요. 여보, 우리가 해낸 거 보세요. 세만이 중얼거렸습니다. 창밖으로 한강이 조용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달빛이 물결에 반짝이며 춤추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방에서 내일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물을 무서워하지 않는 아이들이었죠. 할아버지, 내일 수영장 갈 거예요? 준호가 문을 열고 물었습니다. 그럼요, 약속했잖아요. 세만이 웃으며 답했어요. 좋아요. 준호가 기뻐하며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미경도 집에서 내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느라 바빴어요. 세만의 마지막 항해는 이렇게 가족의 첫 산책으로 바뀌었습니다.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한강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 안전하고 평화로운 물길이 됐죠. 브로치가 달빛의 마지막으로 반짝이며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내일 또 새로운, 정말 마음이 아프면서도 감동적인 이야기였어요. 거대한 권력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진실을 밝혀낸 세만 할아버지와 미경 씨의 용기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특히 물을 무서워하던 아이들이 할머니가 영웅이라는 걸 알고 변해가는 모습이 인상 깊었어요. 때로는 침묵하는 게 답이 아니라는 걸 보여준 이야기였죠.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